아,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다시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요 앞에 불은 좀 꺼주셔야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앞에 불은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앞에 불은 좀 꺼주셔야 뒤에서 보시는 분들이 포인터가 잘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부탁해드린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제는 우리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 송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는데, 여러분들 뭐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진짜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작년 4월부터 했어요. 똑같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음모론자고라고들 많이 그랬지만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이제는요. 왜? 제가 얘기한 게 다 진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것 좀 해주실래요? 다음 슬라이드 좀 해주세요. 제가 누르면 되나요? 내가 눌러도 되는구나. 오케이. 제가 누르면 되는군요. 제가 직접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코로나를 처음부터 다시 강의하려면 또 2-3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쟁점만 살펴보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힙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코로나19라는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면역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시는 게, 예를 들어 이 코로나의 특징은요, 감염이라는 것하고 발병하고 너무 달라요. 그 개념을 또 아셔야 돼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감염과 발병이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이.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지구상에서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돌파 감염이라는 말. 도대체 돌파 감염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왜 저런 말이 만들어졌는지, 그 돌파 감염의 뜻을 딱 알면 문제 심각하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파 감염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 돌파 감염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집단 면역은 과연 백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치사율, 과연 이게 그렇게 무서운 병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속일 수 없어요. 통계 다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치사율을 보면요,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온통 다 마스크를 쓰고 그냥 난리를 쳐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1년에 30만 명씩 죽어요. 30만 명씩 죽어요. 그걸 죽는 사람마다 다니면서 카메라 들이대고 오늘 또 하나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죽는 사람 막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공포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매스컴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30만 명이 어차피 죽어요, 매년.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통계청이 지난 2020년, 2021년에 발표한, 제가 이제 이 송천 장로교회에서 강의한다 그랬더니 제 제자들이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교수님,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이거 통계청이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라고 막 와요, 저한테. 제가 오늘 우리 정진랑 장로님하고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대청대비라는 데를 가봤어요. 오늘 우리 박경규 목사님께서 급하게 결정하시는 바람에 저 청남대도 가봤어요. 오늘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진랑 장로님 고생 많으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시고 졸리실 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제가 정말 인류 이 강의 이렇게 낮에도 하고 저녁 때 하는 것도 처음 했지만은 대청 때하고 청남 때도 처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3가지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백신이 뭐가 문제인지,
이게 뭐 제가 아까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저는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근거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어요.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은 진리지요. 어떤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예요. 하나님은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문에 있어서 진리라고 얘기할 때 논문이 나왔다고 해서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 논문을 검증을 합니다. 그 후속 과학자들이 10년 정도를 내가 어떤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면 그 과학자들이 내가 발표한 거를 확인을 해요. 내가 발표한 걸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로 보도를 했으면요, 그 다음번 학자가 실험할 때 한 발도 못 나가요. 내가 한 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논문으로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내가 한 방법으로 했더니 내 결과가 일단 발표가 됐잖아요. 그게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리프로듀서블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재현 가능하지요? 그래야, 야, 이거는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10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내가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내가 논문에 낸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학문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과서에 올라가요. 여러분, 논문 한 편 나왔다고 교과서에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논문과 교과서의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적 진리는 거의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변하지 않아요. 10년 동안을 과학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 세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학문 세계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절대적 진리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확인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 흉내는,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최고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경구의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정직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정직성에서 벗어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아시면요, 야, 저건 문제가 있구나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호흡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 몸이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되면,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거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참 정말 한심해요. 저게 무슨 논문에 나와 있는 거면 못 읽는다고 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놓으셨냐면요, 이 상기도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면역 반응이 똑같아요. 코로나19가 들어오든 사스가 들어오든 메르스가 들어오든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든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변이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변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백신은 변이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아무리 변해봤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디펜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디펜스 시스템 완벽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결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하고 코로나19하고 감염됐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은 똑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감기는 감기인데 어떤 감기예요? 감염이 잘 되는 감기예요. 작년 3월에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학자들이 밝혔어요. 코로나19 유전자,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삼지창 모양으로 붙은 놈으로 세포에 딱 붙는데, 그 붙는 양상이 기존의 감기보다 15배에서 20배 정도 강하게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15배 내지 20배 정도 전염력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가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진짜로 자기 스스로 못 살아요. 그 안에 유전자가 RNA로 된 유전자가 있고요. 그 유전자가 그냥 있으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유전자를 이렇게 포장을 해준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사람 몸에 들어와야만 증식이 가능해요. 자기 스스로는 증식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 몸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그리고 사람 몸에는 자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거예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딱 그 사람 상기도에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붙는 ACE2라는 자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붙으면은 끼릭끼릭하고 탁 돌리면 착 하고 열리고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RNA가 들어가서 그 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이 핵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복제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하는 기구를 이용해서 자기 유전자를 막 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는요, 여러분 유전자를 항상 대개는 거의 99%가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예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그 RNA라는 유전자가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그 RNA를 싸고 있는 단백질과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드는 정보예요. 그 유전자 자체가. 그 유전자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를 싸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NA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RNA를 싸주는 단백질과 스파이크 프로테인, 즉 사람 세포에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다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전자는 바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유전자가 사람의 핵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핵 속에 있는 DNA를 그 유전자를 복제하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하나님이 그 기계를 만들어 놓은 그 기계 속에 자기 쓱 집어넣어서 막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하면 한 세트, 두 세트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세포질로 나와서 뭘 하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보에 따라서. 근데 mRNA라는 게 돼가지고 이 라이보좀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리보소체라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그 유전자하고 그 단백질이 합쳐지면 완성된 바이러스가 하나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좀 모르겠죠, 잘. 무슨 얘기인지 잘.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개념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우리 몸에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놈이 아무튼 들어와서 자기를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복제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절대 복제 못해요. 아시겠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게 없어지면 없어지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만 증식이 되는 사람에게 감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리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려고 그냥 이러고 호시탐탐. 근데 대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계절, 특히 감기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날씨가 추워지고 건조할 때 굉장히 증식의 호조건을 사람 세포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워질 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막 떠들어가지고 제가 확진자라고 하면 제 그냥 침 비말에 그 바이러스 섞여가지고 여러분들 코 속으로 딱 들어갔다 이거예요. 딱 들어가면 이 감염세포, 그러니까 호흡기 상피세포예요. 이따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호흡기 상피세포에 딱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파이크 프로테인하고 ACE2라는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열쇠가 호흡기 상피세포에 붙어 있는 ACE2라는 그 자물통에 탁 맞으면 착착하고 열려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뭘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코로나19는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냐면 박쥐에서 온 거예요. 박쥐. 여러분들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메르스는 뭐예요? 낙타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스는 뭐예요? 사양 고양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2000년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는 계속했지만 여러분 바이러스는 변이를 멈춘 적이 없어요. 변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개들의 속성이에요. 그렇지만 1999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사양 고양이는 사양 고양이, 박쥐는 박쥐, 낙타는 낙타, 사람은 사람, 개는 개, 자기들 자체 내에서 서로 감염을 주고받았지 사양 고양이가 사람에 온 적이 없어요. 1999년까지. 낙타가 사람에게 감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0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이제는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 생명공학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공학의 시대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요? 유전자 조작이에요. 여러분 유전자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는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이 유전자거든요. 여러분들 생명이 유전자 없는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유전자 가지고 각 동물마다 생물마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살이를 위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바탕으로 하루살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알잖아요. 유전자 수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23쌍이라 46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달라요. 쥐는 몇 쌍이다. 잘 달라요 다. 그 유전자의 그 수가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은 유전자를 바탕으로 했는 생명 그러면 유전자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냥 그 생명의 근원이 유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유전자 가위가 나왔어요. 가위. 여기 유전자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과학자라 그 유전학 공부를 해서 알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유전자는 쉽게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 인간들 정말 대단해요.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붙였다 띄웠다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생명공학의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이놈들 봐라. 이제 그냥 유전자를 떡 주물르듯 주무르는구나 이놈들이. 안 되겠다. 내가 경고해야 돼.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떡 주무르듯 하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시고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이놈들이 틀림없이 건드릴 거다. 그래서 내가 동산통편에 그룹들과 화영금을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요 그 교만함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 여러분들 1980년대에는 에이즈를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경고하셨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뭐 그냥 이제는 뭐 과학자들이 뭐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고 다 그냥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유전자 가지고 조작된 쥐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구비가 안 나와요. 논문도 실리지가 않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유전자 조작된 여러분 비타민C 실험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것도 유전자 조작된 쥐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과학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안 쓸 수가 없어서 그 쥐를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이놈들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워닝을 하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2001년 가을에 바로 여러분들 그 중국 광동에서 사양고양이를 키우던 주인이 사양고양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류 최초로 사양고양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나랬어요? 사양고양이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람의 에이스트 프로테인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열쇠가 구멍에 들어간다고 열려요? 안 열려요. 그죠? 들어갔는데 안 열려요. 왜? 끝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안 열려요. 기가 막혀요. 전, 야, 이거 열쇠 만드는 사람도 대단하다. 이거 조금 차이 가지고 열리고 안 열리고가 정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변이를 만드는 거야. 넣더니 안 열려. 또 조금 끼릭끼릭하고 변이를 만들 때 착하낙 하고 열린 일이 2001년 가을에 중국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죽었어요. 그 자녀들을 학교 가서 막 그걸 퍼뜨렸고, 엄마는 마실 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을 감염시킨 거예요. 일파만파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2년 1월, 2월에 홍콩에까지 막 퍼져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홍콩은 그때 세계적인 국제도시였어요. 거기에 나온 여러 특파원들이 막 지금 홍콩에서 사람들이 괴질로 죽어가는데 보고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WHO의 한 특파원이, 야, 지금 홍콩에 괴질로 막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나와서 빨리 조사해봐라. 여러분들 그래서 WHO에서 조사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 괴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코에서 이걸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보니까 글쎄 감기 바이러스 아니야. 감기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똑같은 요만큼 차이 있는 그런 변이가 온 사양 고양이 거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중동에서 낙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 똑같은 변이를, 낙타 사람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끼릭끼릭하고 변화가 돼서 착착하고 열리는 일이 생겨서 낙타에 의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사스는 치사율이 10%, 메르스는 치사율이 25에서 30%.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오래 못 가요. 왜? 내가 감염시킨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퍼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막 다니면서 퍼뜨려야 되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치사율이 높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스는 한 8, 9개월쯤 갔고 코로나는 한 3, 4개월밖에 안 갔어요.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릭끼릭해서 변이를 일으켜서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사람의 ACE2에 가서 해서 착착하고 열리는 일이 2019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아까 얘기했죠.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구조를 보니까 전염력이 15배에서 20배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밝힌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원래 감기는요, 감기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꼼짝도 못해요.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그런 말에 나온 거예요. 5, 6월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못해요. 더우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까지 얘기냐면 선풍기를 가지고 부채를 가지고 우리가 더위를 이길 때는 그 말이 통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5, 6월 감기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에어컨 때문에요. 에어컨이 여러분들을 한여름에도 초가을 날씨에서 한여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밖에 온도가 35도인데 이 안에 빵빵하게 에어컨을 켜서 20도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체온 변화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매일매일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없어요. 에어컨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여름 되면은 이게 끝날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들 15배 내지 20배 강한 전염력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놈이 딱 그 호기상피세포에 감염이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딱 달라붙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바로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막 여기서 막 퍼뜨리면은 그 퍼뜨린 놈이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가요.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기껏해야 2m밖에 못 가. 기껏해야. 그리고 떨어지게 돼요. 비말이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가까이서 제가 얘기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기 이 상피세포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피세포가 탁 이 새끼 어딜 들어와. 우리 몸하고 여러분들 그 집에서 도둑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이 막아줘요? 아니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문 잠그잖아요. 잠그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거를 도둑이 귀신처럼 알고 열고 들어왔다 치면, 근데 주인이 그걸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구방망이 들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이프는
경찰에 119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113에 신고, 119가 아니라 113에. 그죠? 응?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 감염된 세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천성 면역 기능이라고 그래요. 타고난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염 세포가 알파 또는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이놈이요. 알파 베타 인터페론. 이게 잘 보이세요, 이거? 이게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증식이 되지 않아서 이웃세포로 감염이 되지 못하게 막아준다고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면 옆으로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라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물질,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실험으로 또 확인까지 했어요. 이 확인해서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폐렴이 돼서 죽더라. 그 쥐가 다 죽었다 하는 얘기 제가 아까 했잖아요. 제가 그 실험까지 직접 교과서에 나온 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실험 맨 처음에 논문이 보고됐을 때 그거를 10년 이상 확실하구나. 아, 이건 재현이 되는구나. 누가 해도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야 교과서에 올라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호흡기 상피세포 근처에 와 있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선천성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굉장히 중요한 NK 세포라는 거예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거예요. 이 세포를 활성화를 해요.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20대 이하의 젊은이들은요. 여기에서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NK 세포 활성화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파 베타 인터페론으로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웃세포 가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 주위에서 대충 그냥 바이러스가 증식. 그래서 그 20대 젊은이들은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전혀 증상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의 분비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적어지면 증식을 완벽하게 못 막아요. 그리고 이웃세포로 좀 퍼지잖아요. 이웃세포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번 방어가 뭐냐? 뭐라 그랬어요? 이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활성화시킨 NK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면요,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걸 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걸 들으시는 거야. 알파 베타 인터페론은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막는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인터페론은 증식만 막을 뿐만 아니라 NK세포를 활성화를 해요. 그 감염세포 옆에 있는. 그래서 그놈이 딱 활성화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마 인터페론이 나와요. 이 감마 인터페론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염된 분이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막 감염이 퍼지고 있는 거야.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겠어. 저 안에 막 이웃 집들이 있는데 쭉 강도들이 막 집 하나씩 하나 점령해 가는 거야. 그러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도저히 저거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폭파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집을 폭파시키면 그 집도 폭파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강도들이 다 죽는 거야. 그죠? 이 바로 감마 인터페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 이게 실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하고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왜? 알파 베타 인터페론으로 충분히 못 막기 때문에 NK셀을 자극해서 감마 인터페론까지 나와서 감마 인터페론이 감염된 세포를 죽임으로 끝! 그게 끝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가래가. 때로는 열도 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열도 나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요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3일 정도 지속이 돼요. 3일. 그러니까 일단은 NK가 분비한 감마 인터페론이 감염된 세포를 폭파시켰기, 죽였기 때문에 끝났지만 그 세포가 죽은 것만큼 상처가 났잖아요. 그죠? 상처가 조금 남잖아요. 상처 때문에 목이 칼칼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그게 아무는데 한 3, 4일이 또 걸려요. 그 손상된 세포가 아무는데 3 내지 4일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는 일주일 안에 끝나는 질병이에요. Self Limiting Disease라고 그래요. 그 내과 책에 영어로도 내과 책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감기는 7일 만에 끝나는 Self Limiting. 여러분 알죠? 감기는 그냥 놔두면 7일이고요. 약 먹으면 얼마? 일주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감기는 약 안 먹으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먹으나 감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약은 뭐예요?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중요법이 아니에요. 대증상에 대한 치료다 이거야. 콧물이 나면 콧물이 안 나게 하고, 기침이 나면 기침이 안 나게 하는, 열이 나면 열이 낮추는 약이지 감기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약이 진짜로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비타민C가 진짜 감기약인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비타민C 외에는 감기약이 없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게 코로나19든 인플루엔자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19는 너무 감염이 잘 되는 거야. 감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보통의 감기보다는 좀 더 잘 퍼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로 저런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연세가 많을수록 여러분들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져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발병이라고 그래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건 그냥 감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이제 아시겠죠? 이런 면역학적인 우리 몸에 방어 기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여기 항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항체는 후천성 면역 반응이에요. 선천성 면역 반응하고 항체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맞으면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 매스컴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중화 항체라는 말.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 항체 얘기가 나와요? 항체가 관여하는 병이 아니에요. 코로나19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연세가 많아지시거나, 여러분들 사실은 연세로만 할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90세인데도 아주 건강하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지면 기저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80대 이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80대라도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2주 동안 격리만 하고 나오세요. 아무 증상 없이요. 그냥 이게 뭐야, 병원에서 2주 감금 시켜놓고 이 자식들 뭐 나한테 치료약 하나도 안 주네. 그러고 나오신 분 많아요. 제 주위에요.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연세가 높으면 기저질환이 많아요. 여러분 기저질환이 생기면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점막상피 기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기저질환을 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도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발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이하고 왜 관계가 있느냐? 나이가 많으면 기저질환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순히 나이만이 팩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감염과 발병. 여러분 지금 조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들은요 감염은 여러분 알죠?
작년에 5월에 이태원에서 게이 클럽에서 그냥 수백 명의 그 젊은 게이들이 막 그냥 춤을 추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거기에 무슨 변이야? 알파 변이가 무슨 변이가 그냥 그 영국발 변이가 막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 감염률이 뭐 100배가 높았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막 난리가 쳤잖아요. 난리 쳤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조사했더니 뭐 35%가 양성이 나왔는데 한 놈도 아프다는 놈이 없는 거야. 한 명도 아프다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양성이에요? 뭐가 문제야? 이러고 그냥 다 흩어졌는데 추적도 안 했어요, 그때요. 추적도 안 했어요. 여기 다 20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베타 인터페론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증식돼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 폐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응? 폐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이 NK셀이 낸 감마 인터페론 때문에 막 그냥 이게 요만큼만 죽이면 되는데 너무 많이 감염이 된 걸 그걸 다 죽이는 그냥 왕창 그냥 그 상피세포가 죽게 되면서 그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냐? 이따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밑에 혈관이 거기까지 와 있어요. 그 벽이 무너지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혈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에 들어가야 비로소 후천성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항체를 만드는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은요 항체도 뭐 안 만들어요. 항체도 왜? 그 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벽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체 검사를 하면요 3,000명 검사했더니 1명 나왔대요. 막 이런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국민들 피를 뽑아서 코로나 항체가 있는 걸 봤더니 뭐 2,800명 조사했더니 1명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도 항체가 안 생겨요. 바로 그런 거지. 아무튼 여러분 이 병은 이 여러분들 코로나19는 특징이 감염과 발병이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 지금 젊은 애들은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어. 감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들 이름하여 그냥 감염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이 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발병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 보니까 2년의 통계를 봤더니요.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의 통계를 보니까요. 그냥 감염만 되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99.4%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라는 거야, 다. 그리고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발병자가 되는 데는 0.6%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0.6%의 3분의 1인 0.2%만 죽고 0.4%는 발병했지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스와 메르스는요. 감염되면 즉시 발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바이러스가 훨씬 독해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이상하게 딴 데가 변이가 생긴 그 메르스나 사스는 바이러스가 독해. 그래가지고 그냥 세포를 들어가자마자 막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렇게 병의 네이처가 달라요.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2000년 초 2013년 기억해 보세요. 사스하고 메르스 때 누가 검사를 했어요. 그냥 걸리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 메르스 환자, 이 사람 사스 환자 그러고 바로 의사가 진단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PCR 검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PCR 검사 없었어요 그때. 왜? 감염이 곧 발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는 어떻다고요? 거의 100%가 감염만 되고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만. 왜냐하면 유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고요? 발병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0.6%밖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그 병 독성의 차이 때문에 사스와 메르스, 이 코로나19가 구분이 된 거다라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감염과 발병이 이 코로나19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저게 왔어요.
돌파 감염은 영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break가 뭐야? 깬다는 거 아니에요. 깨고 through 통과한다는 거야. 뭔가를 부시고 통과한 감염이라는 소리야. 이게 인류 역사상 제가 면역학을 거의 40년 이상을 했는데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뭘 깨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항체를 깨고, 아니 백신을 맞았는데 그래서 항체가 피 속에 바글바글한데 감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항체가 있어도 이게 뚫고 들어가는구나, 항체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면역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체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항체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항체가 있는데 그거를 지나서 아무 문제 없이 가서 감염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소아마비, 홍역, 천연두, 그 다음에 이 간염, 그런 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피 속을 타고 들어가서 간염은 간세포, 소아마비는 어디? 척수에 있는 신경세포. 그 다음에 천연두는 온몸에 이 피부 밑에 있는 그런 데 가서 감염을 일으켜서 막 발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체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항체에다 다 걸리는 거야. 면역학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요. 항체를 뚫고 지나간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돌파 감염이라는 말은요, 돌파 감염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뭐예요? 항체를 뚫고 감염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얘기했죠? 항체를 뚫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기도 점막세포, 즉 점막세포에 공기에서 직접 감염되는 거예요. 공기에서. 혈중으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기에서 점막세포에 딱 붙는 거면 이 점막세포 이 앞에 위에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 항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항체는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점막세포 밑에. 이따가 제가 그 조직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가 그거를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평생 강의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너무 잘 알죠, 저는. 꼭 이따가 보여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세요. 조만간 알게 돼요.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는데 항체는 지금 여기 이 점막세포가 이렇게 벽을 쌓고 있는 여기 안쪽에 혈관에서 항체가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항체가 이 벽을 뚫고 나와서 이 점막세포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바깥에 점액이 있어요. 점액 속에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이건 100% 제가 누구하고 붙어도 자신 있어요. 세계적인 면역학자 오래는 거야.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저랑.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뮤노글로불린 IgG라는 게 생겨요. IgG라는 항체는 점액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직접 감염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하고 다툴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이론이 맞기 때문에 그걸 그냥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100%를 이룬 나라가 지브랄타라는 국가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국민이 4만 명이에요. 4만 명이면 충분해요.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 꼭 1000만 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만 명한테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임상실험 그렇게 하잖아요. 3만 명. 임상실험 그렇게 했어요. 3만 명, 15,000명. 이렇게 하지. 100만 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브랄타에서 99.9%가 2살짜리 이상 어린애들까지 다 백신을 2번씩 다 맞췄는데 확진자가 그냥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브랄타라는 그 나라에서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그게 뭐가 이상해? 너무 당연한 거야. 저는 저거를 작년 4월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저를 음모론자 또는
저 말투에 서울대 기권다 정년 퇴임하더니 미쳤다고 막 저보고 의사들이 하는 소리 의사들이요. 그리고 저한테 덤벼 들었다가 한 명도 저를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났어요. 저한테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 신문의 기자가 나를 공격하는 의사에게 그러면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 이황재 교수 이론을 저기 한 거 내가 보기에도 틀렸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신문에 낼까요? 그랬더니 그 내지 말라고 막 내면 안 된다고 창피하니까 자기가 틀렸으니까 여러 명의 호흡기 내과 교수들이 그렇게 물러났어요 저한테요. 여러분 저거는 싸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팩트예요. 팩트. 과학적 팩트. 네? 여러분들도 금방 아시잖아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 점막세포에 감염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파 감염이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백신은 효과가 없습니다 라는 거를 자백하는 용어예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백신 맞아도 감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돌파 감염을 저렇게 스스럼 없이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매스컴들이요 전문가라는 녀석들이 나와가지고 돌파 감염 때문에 이렇게 돌파 감염자가 많이 생기네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그냥 아주 전혀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돌파 감염이라는 말 자체가 백신이 무효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이는 여기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자,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그림? 이게 바로 호흡기의 한 단면을 조직으로 자른 거예요. 저건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 진짜로 이 쥐의 호흡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리로 공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이리로. 그래서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 그림이에요. 공기가 이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이리 들어와서 여기에 이 세포에 감염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세포들에 감염되는 게 바로 코로나19의 감염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점막세포라고 그래요. 호흡기 상피세포를 점막세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털이 잔뜩 있어요. 선모. 보이세요? 선모들이 잔뜩 그 상피세포 위에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G라고 쓴 이 G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뭐냐면 점액을 만드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저 세포들이 점액을 막 만들어내면은 그 점액이 여기를 쫙 덮어요. 끈적끈적한 점액이 점막세포 위에 선모를 쫙 마치 담요처럼 깔아줘요. 끈적끈적한 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끈적끈적한 걸 깔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지나가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힐 때에 거기에 바이러스 또는 세균 또는 좋지 않은 이 화학 물질 그런 게 있으면 거기 다 달라 끈적끈적하게 탁탁 붙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해놨냐면요. 저 선모라는 이 선모가 하나 구령에 맞춰서 계속 바깥쪽을 향해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운동을. 그럼 그 위에 있는 점막 담요가 조금씩 바깥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쭉 올라오면 어디냐면 그러면 후두가 나와요. 후두에서 이렇게 나오면 식도로 연결이 돼요. 식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들 지금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 숨을 쉬면 공기를 우리가 정화해서 숨 쉬지 않잖아요. 공기를 그렇게 폐까지 가기 전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점액에 웬만한 거 다 묻히는 거야. 묻혀놓으면 그 선모가 조금씩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선모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얘기해.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럼 조금씩 해서 결국은 조금씩 식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식도로 넘어가면 어디로 연결돼요? 위로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액. 염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액 속에 묻은 각종 미세
그래서 뭐든 그냥 위장에 들어가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염산이.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감기 걸릴 경우에 심한 경우에 막 여러분 독감 같은 거 걸릴 때 막 토하잖아요. 그죠? 애들 키우면서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점액이 위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점액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위염을 일으켜서 위염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감기 걸리면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주무시는 동안에 꽤 많은 점액이 자동으로 위로 들어가요. 위로. 주무시는 동안에 계속 숨을 계속 쉬기 때문에 숨 쉴 때 들어가는 공기에 있는 점액에 딱 묻혀놓으면 자동으로 점액이 조금씩 옮겨가 가지고 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있는 점액 속에 바로 요 IgG라는 항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IgA라는 항체는 있어요. IgA라는 항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IgA 항체는 백신을 놔서는 절대 안 생겨요. 저거는 자연이 감염됐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염이 됐을 때,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는 IgA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항체가 생긴다고 해서 안 생겨. 항체도 안 생겨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감염됐는데 알파, 베타 인터페론을 못 만들기 때문에 막 증식이 돼서 그 벽이 깨져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IgA라는 항체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신을 통해서는 절대 안 생겨요. 이건 뭐 자기들이 그 발표한 거예요. 백신 회사들이. 그때 나오는 항체는 IgG입니다라고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이 점액 속에 IgG라는 항체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될 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염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돌파 감염이라는, 여기 항체가 없기 때문에 돌파가 아니라 뭐야? 그냥 무혈 입성이에요. 아무것도 방해하는 게 없어요. 그냥 탁 가서 붙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항체들이, 여기까지 항체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요 BM이라고 쓴 거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 단단한 조직이 이 점막세포를 그 밑에 조직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게 중간에 딱 붙어 있어서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항체가 뚫을 수가 없어. 여기에 딱 점막세포가 이 위에 딱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점막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바람만 불면 점막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단한 조직 위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침을 아무리 해도, 기침을 했더니 점막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요 기저판이라고 그래요. 요 기저판에 요거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세포들이요. 아시겠어요?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을 여기 있는 항체들이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 항체는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세 드시거나 기저질환자들은요, 이 세포가 죽으면 여기 벽이 깨지면서 바이러스가 이리로 노출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요? 0.6%라고 그런 거예요. 그 0.6%만 항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0.6%만 감염이 됐을 때 항체가 생기는 거야.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계로 볼 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자 그러면 과연 집단 면역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단 면역 불가능해요. 제가 첫 번째, 그냥 이거 첫 번째 이거로 끝이에요. 사실은요.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 조직이나 혈중에 존재하지, 항체는 감염, 이 항체가 존재해도 감염 예방, 저거 하나로 설명이 끝이에요. 집단 면역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3월인가에 금년 2월에 하와이 대학에서 제가 얘기한 거를 논문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 감염 예방이 안 된다. 감염이 예방 안 된다는 하와이 대학에서 실제적인 논문이 나왔대. 근데 다 무시해요. 보지도 않아요. 그 논문 나왔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얘기한 걸 정확하게 입증한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저건 입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저걸 왜 입증을 해요? 저게 팩트인데. 네? 그래도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변종 출현으로 백신 효능이 없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종이 생기면은요, 효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방 효과가 뭐 95%라고 막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서 감염 예방 효과가 아니라 발병 예방 효과라고 그래야 돼요. 발병 예방 효과는 있어요, 맞아요. 발병 예방 효과라고 그러는데 감염 예방 효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감염자가 자꾸 나와? 아, 이게 95%나 되는데 왜 감염이 나와요?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여러분들 변이가 생기면 감염 예방 효과가 95%에서 85%로 떨어지는 거예요. 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이가 생겨도 70%가 맞으면요, 확진자가 나오면 안 돼요. 한 명도 안 나와야 돼요. 85%의 예방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들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 백신 맞고, 그 뒤에 안 맞고, 안 맞고 하면요, 안 맞은 분이 목사님한테 바이러스 전달하지, 목사님이 감염이 안 돼요. 퍼져야 안 퍼져요?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백신을 맞은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사람만이 또 안 맞은 거야.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50%만 이렇게 하나 걸러서 백신을 맞으면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안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3분의 2, 즉 66%, 70% 정도가 맞으면 발병이 안 된다라는 게 실제적인. 그리고 집단 면역이 참 이루기 어려워요, 원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여러분들 왜 저희 산에 불이 날 때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베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더 이상 퍼질 데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이 마치 방화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끝! 더 이상 안 퍼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계속 내 바이러스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집단 면역의 바로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85% 예를 들어서 변이가 생겨서 85%의 예방 효과가 있어도요, 여러분들 70% 맞으면요, 확진자가 몇 명, 2명, 3명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 근데 뭐 5천, 무슨 미국에선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그러고, 뭐 싱가포르는 300만 밖에 안 되는데 막 5천 명씩 감염.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백신을 제일 선봉적으로 제일 많이 맞았는데 그냥 맞은 사람이 막 70%가 넘어가는데 2번 다 맞은 사람이. 여러분들 그걸 변이 가지고 그냥 델타 변이. 그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는다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백신 효과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설명이 틀렸다 하더라도 변이 때문에 백신이 효능을 발휘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에 맞는다. 여러분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변이 때문에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면서 답은 백신이라고 그러면 말이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이에요, 두 말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 아, 이 백신은 효과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야겠구나. 이래야지. 아, 2살까지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2살까지. 2살까지 백신을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가 보시면 아시지만 세계적으로요, 20살 미만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예방 효과도 없는데, 예방 효과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방 효과라도 있으면 뭐 맞게 할 수, 예방 효과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애도 하나도 없는데 왜 20살 미만 애들 백신을 맞아야 돼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요. 여러분 항체의 유효 기간이 맨 처음에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6개월도 아니에요. 한 3개월, 2개월 지나니까 벌써 확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효가요. 항체 효과가. 여러분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완벽하게 밝혀진 게 뭐 6개월도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야 3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돼요. 3개월마다. 만일에 제가 얘기한 처럼 원론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이유가 틀렸다 하더라도 3개월 한 번씩 맞는 백신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요.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근거로 백신 패스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걸 근거로 너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 여러분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4천 명 감염됐는데 거의 반 이상이 2번 백신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죽은 사람들 다 2번씩 백신 맞은 사람 죽어요. 다. 얼마 전에 29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요양원에서 2번 백신 맞으신 분들이야. 여러분들 그런 백신을 어떻게 그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그리고 그냥 소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래도 이 교수 그래도 그 죽는 사람들 좀 살린대잖아. 아니, 그걸 위해서 백신을 맞아요? 그걸 위해서? 야, 너 지금까지 배운 도대체 학식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저는 한심한 거예요. 응? 아니 도대체 뭘 보고 배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0.6%의 사람들만 백신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항체 때문에 또 더 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그게 바로 항체 의존성 염증 강화라는 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아무튼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그 항체 때문에 사실은 사망률이 좀 줄어들고 좀 경증이 중증으로 하는 걸 막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항체 때문에 오히려 폐에서 염증이 더 심하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미국의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 국무장관, 그 흑인인데 잘생긴 분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그분이 죽었어요. 백신을 2번 맞고 두 번을 맞았는데 감염돼가지고 죽었어요. 감염돼서. 콜린 파월이라는 분이 군인 출신이라 건강한 분인데 84세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게 바로 항체 의존성 면역 강화, 염증 강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들으면 집단 면역은 안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 전 세계가 다 입증을 했어요. 더 이상 제가 한 얘기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집단 면역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00%를 해야 집단 면역 된다고, 지금 80%의 우리나라가 80%하고 100%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4천 명, 여러분들 4천 명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질병청이 지금 정말 질병청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요. 질병청이 지금 20만 명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60만 명을 검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여기 한 명 나오면 여기 다 검사를 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이웃한 일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 한 명 감염 나왔죠? 검사 안 한다 그러면 아무도 검사를 안 해요. 나 검사해. 난 내 옆에 앉았었기 때문에 난 무서워서 해야겠습니다. 네 돈 내라는 거예요. 네 돈을 내라는 거야. 네가 돈 내고 하라는 거야. 누가 갑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확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계속 사람 죽어나갑니다. 계속 죽어나가요. 큰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제가 근무해봐서 알지만 매일 죽어나가요. 그 사람들 호흡이어서 보니까 이게 코로나네. 여러분 일본은 검사를 안 하니까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분이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 죽어나간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뭐로 그러니까 죽는 사람 없다고 보고 되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하니까, 검사를 훨씬 적게 하니까. 검사하려면 자기 돈을 내고 하는데 누가 해요? 여러분들 돈 안 내고 하잖아요. 와서 당신들 의심되니까 다 오라고 다 그냥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난 여름에 하계 올림픽 할 때 뭐 몇만 명씩 감염되던 게 갑자기 몇십 명 감염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요? 백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건요. 백신을 우리나라처럼 한 7, 8, 우리나라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안 되고 왜 거긴데요? 여러분들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북이에요, 이북. 단 한 건도 조사하기 때문에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요. 가장 성공한 나라 이북이에요. 검사를 하나도 안 해요. 없어. 검사할 돈도 없어. 검사할 돈이 어디 있어요? 검사 안 하잖아요. 한 명도 없지. 이북이 뭐 엄청나게 다 죽었어요? 이북이 지금 검사 안 했더니 다 죽었던가요? 이북이라고 안 퍼지겠어요? 이북이라고 안 퍼지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여러분들 그리고 막 그냥 매스컴에서 지금 중환자가 뭐 600명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중환자는요 600명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되면 한 명도 없어야 돼. 왜? 다 죽어요. 여러분들 초기에 많이 죽은 이유가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중환자라는 건 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들이에요. 호흡기를 대지 않으면 죽는 그런 환자들이 중환자들이에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 가짜 중환자이거나, 기다리고 있다는 게 다 가짜 중환자이거나, 아니면 자기 그냥 막 그 뭐라 그러나 자기 그 이기심 때문에 나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난 중환자야 막 이렇게 우기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호흡기 중환자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숨을 못 쉬는 사람 호흡기를 갖다 대주지 못하고 기다리는데 얼마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을 못 기다려요. 1시간 안에. 여러분 숨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숨 못 쉬게 5분만 바꿔보세요. 다 의식 잃어요. 5분만 코하고 입 막아놓으면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니라도 숨을 산소 포화도가 낮은 뭐 몇 시간은 버틴다 하더라도 하루를 못 버텨요. 죽어요. 호흡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하루 안에 다 죽어요. 그렇게 600명씩 계속 뭐 중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뉴스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중환자 지금 병실이 뭐 이제 20%밖에 안 남았다는데 기다리는 사람 600명이라는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못 벗잖아요. 어떻게 벗어? 나 죽을까 봐. 마스크 못 벗어요. 제가 우리 저 정진랑 형님하고 거기 갔는데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단 한 명도 그 밖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실내에서는 안 쓰면은 고발을 당할 수 있고 뭐 벌금이라고 그 규정이 있지만 실외에서는 쓰든 안 쓰든 아무도 법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실외에서는요. 근데 제가 그 대청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안 쓴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두 사람만 안 쓰고, 우리 두 사람만 이러고 지나가. 정말 미쳐도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나. 국민 전체가 돌았어요. 진짜로요. 우리를 눈을 흘길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눈을 흘겨야 돼. 왜 그 대청 때문에 좋은 공기를 왜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 이 바보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랬다가 마저 죽어요, 제가. 네? 정말 우리나라는 미국 플로리다하고 텍사스를 가면요 마스크 쓴 사람 없어요. 거기는 알죠. 완전히 이 음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지사들이 백신 절대 의무화 못한다 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마스크 쓰고 다닌대요. 그거 참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피를, 한국인의 피, 자랑스러운 피지만 어떤 때는 그냥 수치스러워요. 정말로. 응? 마스크 그냥 뭐 마스크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실내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쓰세요. 쓰는 거 좋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또 얼마나 웃겨요. 막 그냥 커피숍에서 수다 떨다가 나가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다 떨고 마스크 벗고 떠들다가 밖에 나가면서 마스크 써. 자, 여러분들, 자, 치사율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10월 8일 거라 좀 죄송한데 한 달도 더 된 저한테는 사실 매일매일 통계가 와요. 통계가 미국에서. 제가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 오늘
걸려서 몇 명이 죽었다 다 와요. 근데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10월 8일 현재 총 확진자가 2억 3,700만 명이고 죽은 사람이 480만 명이 죽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미국 전 세계에. 그럼 몇 퍼센트예요? 약 2%의 사망률이에요. 공식적으로 2%라고 알지. 우리나라는 2%, 0.8%가 그래요. 우리는. 미국은 1.6%인가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뻥쳐진 죽음인지를 많은 논문들이 밝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여러분 미국은요 공식적으로 1.6%라고 그랬는데 이 미국이 사실은 2020년에 얼마가 죽었냐면 60만 명이 죽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에서 실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60만 명이 아니라 한 5만 명 정도 죽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과장이 된 거다. 8%만이 저기로 죽었다고 그렇게 논문을 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충격적인 그 뉴스가 나온 거 아시죠? 8월 11일 날 한 치과 의사가 질병청에다 질문을 했어요. 야, 이상하다. 그때 2044명이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인데 너무 이상하다. 이게 무슨 2004, 내가 보니까 뭐 코로나로 죽지 않는데도 막 코로나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직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 그 직원은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 기록되어 있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그 치과 의사한테. 여러분들 충격이야. 순수하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2044명이 아니라 14명이라는 거예요. 14명. 저건 여러분들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나와요. 네이버에. 나와요. 뉴스기 때문에. 질병청이 발표한 뉴스란 말이에요. 뭘 믿어요? 우리가 일단 질병청 발표를 믿어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가 2044명이 14명이 몇 배예요? 아유, 거의 200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배. 180배 정도. 꼭 그게 아니라도 10분의 10배로 부풀려졌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480몇 명이 아니라 한 50만 명이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0.2%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망률은 코로나로 죽는 사망률은 실제 0.2, 저는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180분의 1인데 내가 10분의 1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는 0.0 몇 퍼센트, 뭐 독감 치사율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데 여기 이름도 여기 통계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40대가 어쩌다가 한 명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유튜브 통해서 그냥 사방팔방에 다 봐요. 그거를. 오, 40대가 죽었대. 나도 죽을 수 있어.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통계를 믿으셔야 돼요. 통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거예요. 8월 11일 날 이 아시아 타임스라는, 여러분들 조중동은 절대 발표 안 해요. KBS, MBC는 저런 거 발표 안 해줘요. 나쁜 놈들이야. 왜 저런 거 발표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여기 순수 코로나 14명이라는 거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마음대로 만든 말 아니에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사망률을 보면은요. 80대 이상은 18%. 가장 많은 게 80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약 18%, 80대 이상의 약 10% 이상이 2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70대 이상이 5%, 60대 이상 내려오면 벌써 1%로 떨어져요, 사망률이. 60대 이상은요. 그리고 이제 50대, 59세부터는요, 0.24%예요. 그리고 49세부터는요, 이제 거의 1000명당 5명, 0.05%. 그러니까 49세 이하는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통계예요. 그 다음에 40세 미만은 1000명 중 3명. 응? 그 다음에 29살 미만은 1000명 중 1명. 20대 미만은 빵.
20대 미만 한 명도 죽으네요. 여러분들 20대 미만이 많이 걸려요. 활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근데 죽은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통계야. 근데 왜 이 사람들 왜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왜 백신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으려고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감염이 안 되려고 그래요? 감염된 사람 중에 죽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염이 된다며 백신을 맞아도. 2번 맞았는데 감염돼서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왜 맞아야 돼요, 백신을?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 백신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독감 정도의 부작용만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여러분 독감도 부작용이 제법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독감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다치시기 때문에 사실은 독감 백신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도 득이 실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 없이 맞았고, 그 다음에 독감을 전 국민에게 맞추려고 기를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맞으라고 그러고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맞으러 가는 사람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리스크 안고 자기가 리스크도 안고 자기가 가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맞은 적 없지만 아무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19는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백신의 부작. 여러분들 우선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없어요. 없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없지만 다만 경증 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경감 효과, 다소의 약간의, 그걸 위해서 백신을, 그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맞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부작용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이 충분한, 우선 검증이 부족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만들면서 뭐부터 요구했는지 아시죠? 백신 사고가 나도 책임 묻지 말라. 이거를 미국 정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락했어요. 허용했어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신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이래 백신을 출시하면서 정부에다가 백신 부작용에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작부터 벌써 이상한 거를 눈치챘어요. 저는요. 야, 이상하다. 이 새끼들 왜 어떻게 책임? 여러분들,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병원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의료 봉사를 서울역으로 노숙자들 진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 제가 진료하다 사고 나면 내가 그 사람들 변상을 해줘야 돼요. 돈을 안 받고 내가 진료를 해줬어도요.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때 돈을 안 내지만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원한 의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놓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맞잖아요. 그럼 병원이 19,000원씩 받아요. 한 명당. 의사들은 복잡한 거예요. 셈법이요. 그 50명만 놓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개업한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어떤 개업한 선생님, 나는 백신은 안 놓습니다라고 선언하신 분도 있어요. 이 부작용을 아시는 그 개업인은 나는 절대 백신 접종 안 합니다. 그런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백신, 뭐 독감 백신 놓는 것처럼 그냥 놓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사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 세금이 그 의사들한테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돈 내고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내고 맞는 백신인데 어떻게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그래요? 있을 수, 아주 비윤리적인 일에 극치예요. 그걸 그렇게 허용해 줬잖아요. 허용해 줬어요. 오케이, 해봐라. 여러분 아시는 건 mRNA 백신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백신이에요. 그러면 10년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부작용에 대해서요. 부작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쟤들 그 부작용 열고하는 거 보면 지금 나오는 부작용이 다 열고돼 있어요. 이미 다 열고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선 우리나라 우선 볼게요. 우리나라 보면요, 10월 초에 이미 백신 사망자가 1,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이때 코로나 사망자는 600~700명밖에 안 됐어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백신 사망자는 1,000명이 질병청에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사망자는 1,000명이 안 될 때예요. 800몇 명밖에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제자가 저한테 여기 저 대청댐의 간사에 보내준 통계인데 여러분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줬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없는 얘기인데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구수의 변화를 통계청에 있는 걸 봤더니 2020년 2월에 비해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0월까지 인구가 6,6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 수가 6,600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600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한 2,000명 정도 죽었다고 보도가 됐을 때예요. 작년 말까지. 그러면 그 2,000명을 포함해서 아무튼 4,600명이 더 죽었기 때문에 아무튼 인구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1년 금년 통계가 지금 10월까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인구가 얼마가 감소했냐면요. 16만 1,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예요. 16만 1,000명.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로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막 정신없어서 막 죽었지, 뭐 대구 막 뭐 해가지고 막 죽었지.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는요, 델타 변이 같은 게 점점 감염력이 떨어져가지고 확 사망률이 줄어들어서 죽은 사람 1,000명, 한 400~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6만 1,000명의 인구가 여러분들 금년에 갑자기 암으로 많이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고 안 된 백신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일단 다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그 사망 신고한 걸 가지고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의 인구수를 비교하니까 16만 1,000명이 줄어들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했는가 봤더니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한 거야. 2월부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국민이 더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로 죽은 건 줄어든 거 확실하고 뭐 암으로 더 죽은 것도 없고 교통사고가 더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뭐 10만 명을 자살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그렇진 않아요. 몇천 명이란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 그럼 그 16만 15만 명 이상은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백신으로 돌아가셨는데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백신 사망은 축소 보고된다고 하버드 대학에서 100분의 1로 축소된다고 1%만 보고된다고 이미 정확하게 1%예요. 진짜로. 지금 보니까 15만 명인데 지금 우리 1,5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1,500명 정도 죽었다고 지금 신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1%야. 15만 명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보고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도 내 멋대로 얘기하는 거고 다 통계를 가지고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자,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미국에서 파이자 모더나를 맞고 공식으로 부작용이 보고된 게 15만 명 이상의 여성이 생리불순. 대한민국의 고3들 맞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어라고 맞히더니 고3 여고생 접종자 중 제일 많은 부작용이 생리불순이었어요. 저건요, 미국이 CNN까지 보도한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도된 게 15만 명이면요, 보고 안 한 사람은 저희 10배 내지 10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몇십만 명, 뭐 거의 500명만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생리불순을 겪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왜 그럴까? 생리불순 하나만 가지고 그냥 죽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생리불순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이 mRNA 백신에는요, 이 산화그래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산화그래핀이 없으면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들어가야 돼요. 실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mRNA 백신 속에 이 산화그래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의 한 학자가 금년 초에 논문을 낸 거 보니까 mRNA 백신을 한 다음에 전신 스캔을 했더니 전신에 48시간 이내에 mRNA가 쫙 퍼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소와 여자의 난소에까지 쫙 mRNA 백신이 퍼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mRNA 백신에 뭐가 있다고요? 산화그래핀이 있어요. 이 산화그래핀은 독성이 강합니다. 세포를 죽입니다. 48시간 내에 남성의 정소와 여성의 난소에 퍼져나간 mRNA 속에 있는 산화그래핀은, 여러분들, 남성은 정자를 죽이지만 정자를 죽였다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성은 나타납니다. 여성은 여러분들 난소에서 사실은 수십만 개의 난소 후보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5개 내지 20개 정도의 난소가 때를 이루어서 막 발달을 합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발달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빨리 성숙하는 난자가 난소의 벽을 뚫고 나오는 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나팔관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라면 남자의 정자가 자궁을 타고 나팔관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난자의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이게 바로 임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생리불순이라는 건 뭐냐면, 생리불순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생리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산화그래핀이 발육하는 난자를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하면요, 난자세포가 주위 세포들이 여성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들도 막 출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막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제가 봤어요. 실제 난 생리가 끊어졌는데 왜 출혈을 하는 거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은 지금 17일째 생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 mRNA 백신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산화그래핀이 발육하는 난자를 죽이면 난자가 죽었으니까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배란이 안 되면 생리를 안 해요. 배란이 돼야만이 여러분들 수정된 그 수정란을 위해서 준비한 자궁의 내막에 여러분들 각종 양분을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이 그거 먹고 살게끔 한 2주 동안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혈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2주 동안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의 영양분이 2주 동안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궁 내막에다가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수정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다 쓸어내는 게 바로 생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란을 안 하니까 생리를 안 하죠. 준비도 안 해요. 이 자궁 내막이 준비도 안 한단 말이야. 배란을 안 하니까 그 생리 안 하는 거예요. 막 3주, 4주, 막 5주, 6주 배란을 안 하는 거예요. 생리를 안 해. 여러분, 이게 바로 mRNA 백신에 있는 산화그래핀의 확실하게 알려진 부작용이에요.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그 세계적인 그 어떤 친구가 한 말이 생각이, 인간 75억 너무 많다.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저는 20세 미만 애들이 백신을 맞으면 과연 제대로 출산을 할지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뉴스를 가지고 학자로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아까 코로나19 항체 아주 쥐가 경증 환자를 중증 환자가 되는 걸 막는 그런 효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글쎄 이런 항체 의존성 염증 강화 현상에 의해서 항체 때문에 폐에서 그냥 오히려 더 염증이 막 강화돼 가지고 막 사이토카인 스토밍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하루에 29명이 중환자실에 죽었다는 게 다 백신을 2번을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그 돌아가신 분들이 백신을 다 2번씩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항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체 때문에 이런 항체 의존성 염증 강화,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저건 면역학자들이 밝힌 부작용이에요. 오히려 이 하기도에 상기도보다는 주로 하기도에서 염증을 심화시켜 가지고 치사율을 오히려 높이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뭐 부작용에 대해서 할 얘기 많지만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뭐 거리 이게 방역은 저는 특히 우리 교회 여기 뭐 오늘 송천 장로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청하고 잘 뭐 협의가 되신 건지 10%를 넘는 것 같은데, 예? 목사님이 역시 능력이 있으시네요. 우리 박경배 목사님. 훌륭하세요, 목사님.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10%냐 그랬더니 방역 때문에요. 이 자식아, 방역이 그렇게 중요하면 전철을 멈춰야지 이놈아. 전철을 멈춰야지요. 방역이 그렇게 중요하면, 방역 때문에 국민 건강이 염려되면 전철 하루에 800만 명. 저는 여러분 전철 타고 출근을 해요. 아침 8시에 나가면 한 번에 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2호선 탈 수 없어요. 2대 3대를 걸러 보내고 그러고 탑니다. 간신히. 그것도 전철에서 감염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백화점은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가게 하고 한 명 이렇게 해야지. 백화점도요. 그러면 10% 백화점 바글바글이야. 그냥 바글바글. 그래 안 그래요? 예? 왜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일주일에 기껏해야 2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 예? 왜 10%가 나온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그 싸운 분들은 다 이겼어요. 보니까 10%의 근거를 나한테 설명해. 내가 그럼 자네 말대로 할게. 야, 우리 500명 모이는데 왜 50명만 여기 있어야 돼? 이 넓은데!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틀렸거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왜 교회에 대해서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왜? 공공연하게 이 크리스찬을 10% 이하로 줄이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가 제일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시국을 파헤쳐 나갈 사람들은 교인들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밖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만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마스크 실내에서 만약 마스크 비타민C 복용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당국에게 고위험자 보호에 집중 방역으로 좀 정말로 요양원이나 중환자실 같은 데는 면회시키지 말고 감염원이 아예 근처도 못 오게 백신 놓을 생각하지 말고 방역 감염원이 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 죽지 않게만 지켜주면 되잖아요. 그 노인네들이요. 그렇잖아요. 응? 그렇게 하고 이게 백신 접종 강화는요 안 돼요. 이건 절대 이건 헌법으로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런 조건과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제가 법을 전공 안 했지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법제화를 해요? 어떻게 피트니스 센터에 백신 맞은 친구만 오라고 그래요? 걔들도 감염되는데. 얼마나 무식한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20대 이거는 반인륜적 행위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미 고3이 벌써 몇 명 죽었어요. 20대는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20대 미만 한 명도 죽은 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백신 맞고 죽어야 돼요? 개죽음이야. 개죽음. 그 여러분 절규하는 그 부모님들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18, 20살애가 죽어보세요. 그 정말 부모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걔들이 죽어야 돼요? 20대 애들이요. 이건 정말 제가 안 나설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으면 저 이런 데 안 와요. 맞으세요, 백신 그냥. 이러고 말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비타민C는 너무나 과학적 근거가 확실해요. 비타민C는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비타민C를 두 알씩 하시되,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꼭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 중간에 드시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또다시 독감의 계절이 왔어요. 또다시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지금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별로 춥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면, 여러분 에어컨이 일교차를 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35도인데 여기 20도로. 옛날에 선풍기 있을 때는 바깥이나 아니라 뭐 온도가 똑같았기 때문에 감기가 안 왔지만, 지금은 마치 가을 같은 날씨를 매일 에어컨이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감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조해지면서 추운 날씨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시다 보면 아무튼 뭔가가 감염된 것 같은 거야. 이 몸이 칼칼한 게, 기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꼭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면서 목에 좀, 이거 컨디션이 너무 나쁘네. 컨디션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주머니에 비타민C를 잔뜩 넣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예? 잔뜩 이게, 저는 오늘 겨우 우리 정진랑 장로님하고 먹으면서 다 썼는데 요거 남았는데 수십 알씩 전 넣고 다녀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먹고 남은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증상이 딱 나타나면 바로 그 즉시에서 물을 하고 해서 2알을 빨리 먹으세요. 드시고 그로부터 한 3, 4일을 하루에 6시간, 즉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3시간 간격으로 두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저는 딱 하루만 하면 끝나요. 저는. 근데 아까도 박찬종이라는 그 변호사가 그냥 계속 저한테 전화하는데, 그분이 죽다가 살아. 백신은 절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빨리 비타민C를 드시거든요. 비타민C 드셔도 걸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실험에서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타민C 드시는 분은 잘 안 죽어요. 알파 베타 인터페론 때문에 잘 안 죽어요. 걸리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왔을 때는, 아무튼 여러분들 3시간 간격으로 비타민C를, 원래 비타민C 제대로 된 복용 방법은 3시간 간격으로 먹는 거예요. 양리학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3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면 아무도 안 먹어요. 실천을 못 해. 하루 종일 비타민C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6시간 간격. 원래 이때마다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3시간 만에 피 속에 꽉 찬다고 그랬거든요. 3시간 간격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의심된다, 내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상기도에 뭐가 감염됐다라고 생각될 때는 비타민C를 자주 드시란 말이에요. 식사 때마다 드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도 주무실 때까지 한 번 더 6번을 드시는 거를 길어봐야 3일 이상 할 필요 없어요. 2, 3일만 하면 탁 떨어져요. 그냥 끝나요. 증상이 싹.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코로나19가 됐는지 뭐 인플루엔자 독감인지 그냥 단순한 감기인지 똑같단 말이에요. 왜? 우리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얘기했잖아요. 면역 기능은 그놈이 변이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아요. 우리 몸이 방어하는 메커니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